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홍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쓰시는 거는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피부 본연의 기초 체력을 잘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SNS나 이런 데서 광고를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홍조 미스트라고 얘기하시면 믿고 걸르세요. 홍조가 생기는 거는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혈관은 고무줄이다. 지금 20년 동안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홈케어가 제일 중요하구나. 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네, 요즘 날씨 너무 춥죠. 기온차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홍조가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진다. 이 홍조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게 증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선생님의 전문적인 조언도 받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집에서 내가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하나 따라서 나의 홍조 증상이 지금 20년 동안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홈케어가 제일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홍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조가 있는데 약간 골문다는 표현을 하죠. 여드름 같은 그런 염증도 막 있으면서 홍조가 있으면 일단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 그럴 케이스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트러블이나 염증 같은 건 없는데 그냥 혈관 때문에 생기게 이렇게 빨개 보여. 이런 케이스는 집에서 효과적인 홈케어가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홍조가 생기는 거는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혈관은 고무줄이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 밖에 나가면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따뜻한 데 들어오면 혈관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자주 늘어났다 들었다 하면 이게 결국은 더 이렇게 늘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나의 이런 일반적인 홍조 증상에 도움이 줄 것이냐. 제가 사실 이제 홍조 증상이 굉장히 악화될 때 피부과에 이제 전문의 선생님께 받으러 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게 뭐냐면 저의 피부 장벽 상태예요. 저도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장벽이 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시술도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 본연에서의 이런 장벽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새로운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장벽 케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1, 2, 3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 이런 장벽 크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 거고, 3분 안에 이 장벽 크림을 발라주면 훨씬 더 보습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모 학회의 굉장히 유명한 레시피를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이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이라든지 뭐 피지오겔 수딩 크림이라든지 뭐 닥터 디퍼런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을 1, 2, 3 법칙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안 시 홍조 피부에는 이제 거품이 풍성하고 제형이 부드러운 이제 밀크 세안제 사용을 해서 과도하게 각질을 이제 벗겨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중 세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일단 듀잇들이 하이 아미노필 클렌징 밀크, 뭐 마녀공장 퓨어 소이빈 클렌징 밀크 200ml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밀크 로션 타입의 클렌저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물리적 마찰을 이제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폼 제형 아마 많이들 쓰실 거예요. 이런 폼 제형이랑 밀크 클렌징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거품을 내기 위해서 막 손바닥으로 비비고 얼굴 위에서 막 롤링을 하잖아요. 이 제형이 이제 얇은 손가락에 이제 압력의 피부에 이제 직접 전달이 되거든요. 뽀득하게 딱 면서도 물론 수분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피부를 이제 긁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런 밀크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유분과 적당한 수분이 이제 섞인 에멀전 제형이에요. 우유 같은 제형이라서 이거 자체가 발랐을 때 이렇게 막 안에서 놀링할 때 대비 피부에 자극을 덜 줄 수 있다라는 점이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클렌징 밀크를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런 폼 클렌징은 다 뭐 약산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홍조 피부가 사용함에 있어서 약 알칼리성이 좋다, 알칼리성을 써야 된다, 일부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늘 홍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쓰시는 거는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약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산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천연 보습막이거든요, 피지 자체는. 근데 그 피지까지 싹 씻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막이 사라진 그런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약 알칼리성 이런 폼 클렌징이라도 사용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밀크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산성으로 되어져 있고 세안 후에도 이게 거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이제 장벽 손실 없이 되게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장벽 보호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장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클렌징 밀크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노화가 되면서 30대부터 이제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30대 이후부터는 피지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약 알칼리성이나 혹은 일반적인 폼 클렌징으로 그냥 뽀드득하게 씻는 것 자체가 피부에 이제 건조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밀크 로션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적당한 내 피지와 유사한 천연 보호막 같은 피지의 그 지지 성분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내 피부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지가 부족해서 나올 수 있는 건조함을 잘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술란트란 크림인데요. 이거 제가 갈더마 다닐 때 국내에 런칭한 사람입니다. 이걸 홍조에 있기 때문에 처방받고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홍조가 이제 심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낭충의 수가 많아지면 홍조가 더 악화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낭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꾸준하게 바르니까 혈관의 탄력이 좋아진다, 높아져서 홍조 자체의 증상이 많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홍조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더라 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굉장히 홍조 피부의 효과를 저 역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홍조가 나면서 이제 혈관이 막 확장되잖아요. 피부에 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일명 불타는 고구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홍조에 좋다라는 홍조 미스트를 많이 뿌리시는데 미스트를 뿌리시지 마시고 이런 화장솜이나 거즈 같은 데에 3분 5분 정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냥 패드나 이런 솜을 붙여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진정 패드나 아니면 이런 화장솜으로 묻혀서 쓸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나이아신마이드고요. 병풀 추출물, 즉 마데카소사이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감초 추출물, 이 세 가지가 홍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초 추출물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감초 추출물을 찾아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감초 뿌리에서 나오는 추출물인데 정확하게 스페인 감초 추출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논문에서. 이 원액을 이 병풀 추출물이랑 좀 2대1로 이렇게 화장솜에 그렇게 놓고 제가 열감이 느끼거나 홍조가 심해질 때는 진정작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감초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로 2대1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맑은담이라는 브랜드고 스페인산 감초 추출물 100ml, 이것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용량도. 그래서 이제 채소 단위로 저는 쓰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100ml와 저는 이제 병풀 추출물 50ml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솜이나 거즈 같은데 이제 열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저는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전이 뭐냐? 이게 왜 홍조에 좋냐?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이아신마이드인데요. 여기 논문에서 보면 결국 이제 이 성분은 우리 피부에 들어가면 세라마이드를 만드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 케어에 굉장히 좋은 방패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감초 추출물인데요. 이 스페인산 감초 추출물의 이제 사용은 그 유럽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매번 이렇게 좋은 저널을 내는 학회지가 있는데 가이드로 정할 정도로 그 홍조 환자분들에게 감초 성분은 발랐더니 이런 붉은기, 홍반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효과가 있냐라고 하니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주부터 피부과 의사들이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막 확인해 볼 정도로 안면 홍조가 눈에 띄게 좋았다. 8주 차에는 확실하게 개선 효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른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포기하시지 마시고 2달 이상은 꼭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꾸준히 썼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또 얘기하는 이제 원료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산 감초 추출물로서 농도는 이제 1% 이상 함유된 거를 추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0% 원액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물 같아요. 이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물 바른 거 같은 성분이거든요. 냄새도 거의 없고요. 이거
이거는 그냥 내 피부 속에 뭔가 열감이 느껴지는 열을 끄는데 소방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내 피부 열감이나 아니면 홍조 증상에 좋은 화장품 성분은 바로 이 병풀 추출물이고요. 이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는 이유는 콜라겐 생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인 피부의 두께도 되게 얇아지거든요. 얘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병풀 추출물 마데코소사이드를 바르게 되면 이제 피부도 약간 두꺼워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피부의 두께에 그게 증가가 되면서 이런 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설명드린 나이아신마이드와 이 감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은 내 피부에 물리적으로 진정을 시켜주는 작용을 궁극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막을 잘 씌워줘서 피부 열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분이 계속 날아가지 않게 꾹꾹 눌러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기자차 SPF 50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 거고, 여기 더마 UV 50 365 50이랑 라운드랩에서 나온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 있는데, 이러한 무기자차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써셔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기자차는 아시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을 이제 제 피부에 바르면 이게 자외선이 튕겨나가는 기전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기자차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피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안에서 이제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유기자차의 작용 기전인데, 홍조 피부가 있는 분들은 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시는데, 이런 유기자차의 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유기자차 성분이 아닌 무기자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무기자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징크 옥사이드인데요. 이 징크 옥사이드는 이런 홍조 피부에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로는 징크 옥사이드 자체가 진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징크 옥사이드를 바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백탁 형상이 있어요. 빨개져 있는 거를 일부 가려줄 수 있는, 커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조 피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성분이죠. 홍조 피부가 있다, 그래서 나의 피부의 본연의 체력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국내 제품에서는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론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과 에스트라의 365 크림이 발림성이라든지 아니면 흡수력이라든지 제가 권장해드린 그런 성분이 잘 조합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겨울철에 특히 심해질 때 약간 얼굴이 같이 붓는 증상이 있어요. 그냥 순환이 안 돼서 붓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논문에도 정확히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주사성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일명 모르비엔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조가 심해져서 약간 얼굴에 부종이 생기는 건데, 림프가 잘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홍조 피부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뭔가 액이라는 거죠. 새어나와서 얼굴이 팅팅 붓는 에더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붓기가 다시 염증으로 이제 만드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붓기를 관리하고 홍조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MLD라고 이런 림프절 마사지와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이 기전이 뭐냐면, 얼굴에 노폐물과 이제 열 올라온 거가 귀 뒤와 목을 타고 이렇게 세 골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목이 이게 하수구가 되는 거죠. 모기가 막히게 되니까 이 위는 염증이 되고 홍증이 더 심해진다. 그럼 여기 이제 정체된 림프액을 배출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림프절 있는 데를 순환으로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목부터 쇄골 뒤에 우리 척추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곳을 잘 마사지 순환을 해주게 되면 그런 부종이 안 생기면서 홍조 증상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논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순환을 잘 개선시키는 것이 홍조 증상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홍조 피부를 위해서 겨울철 하지 말으셔야 되는 5가지 don't 리스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하나 바하, 라하 같은 그런 어떤 각질 제거용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장벽 손상이 됐다라는 의미는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의 기저를 깔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메이크업이나 색조 화장을 하시는 날은 사실은 꼭 필요한 날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최소 정말 3일 이상은 피부를 좀 쉬게 두셔야 돼요. 회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메이크업 제품, 특히 이제 색조 제품들을 사용을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메이크업 제품들 여러분들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리퀴드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리퀴드형, 밀착이나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액상형 파운데이션과 프라이머가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뭐 쉽게 안 지워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분자가 되게 얇게 미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중 세안을 해야지만 저분자로 들어가 있는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이 완전히 지워지거든요. 물리적 말차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장벽이 깨지게 되고, 그 장벽이 깨짐으로써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 피부는 더 홍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리퀴드형, 액상형 프라이머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액상형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정제수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과 색소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 고체형 파우더랑 대비했을 때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변질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방부제나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할 수밖에 없는 화장품 제조상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의 피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다 더 많은 방부제 같은 거는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결론은 내 피부가 화학적으로 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죠. 고체, 파우더라든지 고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홍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바람 많이 부는 날 있잖아요. 바람이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피부의 수분이 급격하게 뺏기게 됩니다. 나의 홍조 피부가 밖에서는 기온이 차고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축돼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이게 또 확장이 되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이게 탄력이 떨어져 늘어난 상태로 변해버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추운 날 혹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가게 된다. 그러면 마스크 착용해 주셔서 칼바람이 내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목도리 같은 걸로 기본적인 내 체온 유지를 하게끔 해줘서 이 혈관 자체가 급격하게 춥고 급격하게 더워지는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도 사우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우나 가면 너무 뜨뜻하고 너무 따뜻하고 좋고,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지지잖아요. 몸을 지지면 너무 진짜 피로가 싹 빠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혈관, 제가 고무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혈관이 또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저는 홍조가 심할 때 만약에 제가 사우나를 해서 혈관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다시 하얘지는 데까지 최소 1시간이 걸려요. 사우나, 냉온질 찜질, 그 다음에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뭐 이렇게 뜨뜻한 팩 하시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SNS나 이런 데서 광고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냐면 홍조 미스트를 사용하면 홍조를 없애준다라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미스트, 모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인데 홍조 미스트라는 거는 없습니다. 열감이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스트를 뿌리면 수분감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나고 진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홍조 미스트라고 일명 광고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수분을 내가 뿌렸잖아요. 뿌려서 시원해, 내가 진정이 된 것 같아. 근데 이미 내 공기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같이 미스트가 증발이 되면서 피부 안에 있는 수분까지 다 끌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조해진 내 피부는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스트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 홍조 미스트라고 얘기하시면 믿고 거르세요. 이거는 홍조 케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스트 대신에 차라리 그런 화장 소음에 접준 감초 추출물이나 병풀 추출물 같은 거 잠깐 얹어 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홍조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히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이제 계속 한파도 밀려오고, 그때 이제 더 홍조가 많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방법으로 잘 케어하시면서 소개해드렸던 5가지 하지 마셔야 될 거 잘 기억하셔서 올 겨울 건강한 피부 건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쌤이었습니다.